그럼 서울시는 이 조사단을 합동으로 꾸리면 내부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시는 모든 걸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민관 합동조사를 꾸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성단체가 이렇게 거절해버리면 처음에 요구했다가 만들려고 하는데 우린 참여 안 해. 당신들은 수상한 집단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설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는 게 경찰하고 검찰이거든요. 예. 그럼 경찰과 검찰이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고소나 고발 절차가 다시 필요해요. 예. 수사 대상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예. 공소권 없음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예. 고인을 상대로 무슨 수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예. 속도가 중요하다면 서울시에 들어가서 외부 예. 인사들이 서울시 내부를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예. 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부해버리면 저는 시간만 더 끌게 된다. 들어가서 꾸렸는데 서울시가 협조 안 하면 네. 그때 비판을 하면 되죠. 예. 근데 지금 거부해버리는 것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조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서울시가 꾸리겠다고 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서울시의 조사단 구성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고요. 경찰 수사 지속과 증거 보존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신청했던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 소식까지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그러니까 그 서울시를 향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요? 일단 서울시 자체는 진상규명에 대한 정확한 강렬한 의지가 없고 더군다나 그 결과를 믿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진상조사단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 그 조사단 구성 제안에 이제 시민단체 쪽에 들어와서 같이 해달라라는 서울시 요청에는 사실상 거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부자와 외부자가 있다고 한다면 내부에서 발생할 문제를 내부자들이 그 조사단을 꾸려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외부적으로는 독립성,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요. 예. 다만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 가만히 있거나 내부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외부인들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이게 거부됨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네. 조사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실체 진실 규명은 사실 서울시 내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른 중립적인 기관에서 예. 더 강력한 수단으로 조사 내지 수사를 해야 되는 지경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이제 여성단체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네네. 서울시 이제 여성단체들이 네. 받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조금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지난 월요일입니다. 7월 13일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있었고 오후 2시에 피해자 측에서 이 변호사와 여성단체와 함께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해요. 이때 요구사항이 서울시는 스스로 진상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서울시는 지금 시장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 6층 시장 집무실을 중심으로 이것을 방주하거나 이 피해 여성이 도움을 청했는데 묵살, 묵인한 누군가 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쩌면 조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 이 어떤 기관으로서의 서울시 전체가 범죄 집단은 아니잖아요. 예. 서울시는 그것을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해야 됩니다. 주체적으로. 근데 내가 나를 조사하면은 그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민관합동조사단 거기에 이제 밝히기를 서울시 대변인이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절대로 막겠다. 두 번째 지원하겠다. 예.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세 번째 민관합동조사단의 네. 구성인데 네. 외부 인사들,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겠다.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겠다. 그러면 이 조사단장을 서울시 내부에서 맡으면 안 되죠. 외부의 이제 조사단에 어떤 운영 권한을 줘야죠. 예. 그럼 서울시는 이 조사단을 합동으로 꾸리면 내부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시는 모든 걸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민관 합동조사를 꾸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성단체가 이렇게 거절해버리면 처음에 요구했다가 만들려고 하는데 우린 참여 안 해. 당신들은 수상한 집단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설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는 게 경찰하고 검찰이거든요. 예. 그럼 경찰과 검찰이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고소나 고발 절차가 다시 필요해요. 예. 이게 오늘 아침에 박원순 시장의 세 대의 휴대폰에 대한
이 통신기기 조회 영장이 기각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네. 예. 지금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망 경위까지예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럼 검찰이 그럼 지금이라도 성추행 수사하겠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예. 공소권 없음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예. 고인을 상대로 무슨 수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예. 속도가 중요하다면 서울시에 들어가서 외부 예. 인사들이 서울시 내부를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예. 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부해버리면 저는 시간만 더 끌게 된다. 그럼 오히려 이 관련자들이 예. 지금 일단 젠더 특보도 사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직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다 흘러가 버리면 이것은 여성단체가 첫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것과 예.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돼 버린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들어가서 꾸렸는데 서울시가 협조 안 하면 네. 그때 비판을 하면 되죠. 예. 근데 지금 거부해버리는 것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조사단을 그러니까 꾸릴 때 그 꾸리는 것을 주도하는 서울시의 뭐 간부가 있으신가 봐요. 네. 근데 그 간부가 피해자 측 기자회견을 연기하도록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도 정황이 보도가 나왔죠. 되긴 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저거 봐라, 이게 공정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나올 법도 해서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님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지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 표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고소인 측에서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조사단을 만들어도 결국은 고소인이 와서 피해자가 와서 진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네. 어떤 상황이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했다. 그래서 어느 상황이 발생했다는 결국 고소인 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지금 고소인 측에서 이 서울시 간부는 피해자 측의 회견을 연기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마당이면 예. 이분이 주도해서 만든 조사단에 피해자 측이 제대로 들어올지가 만무하다라는 거죠. 그런 예. 면에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조사단을 구성을 하는 것을 주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신속한 조사나 수사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피해자 측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조사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회견 연기를 아예 방해했다. 그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장례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하루 이틀만 미뤄달라고 했다고 해서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를 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예. 조사단을 만들 때도 충분히 이쪽을 배려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상규명을 위한 대안에는 좀 어떤 것들이 네네.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공소권 없음 이제 이미 가해자가 사망해버린 상황이 돼서 여기서 종결된다면 저는 두 가지의 나쁜 선례가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진실이 덮여버리는 문제가 생기고요. 예. 두 번째로는 또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저는 상실이 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한 사회적으로 이 큰 족적을 남긴 인물에 대해서는 예. 정말 아주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 평가는 공과 과를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남긴 정말 좋은 의미의 업적들이 많은데 예. 문제는 사망의 미스테리가 영구적으로 남는다면 공도 다 가리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과는 과대로 엄정하게 냉정하게 있었던 예. 사실대로 그거는 또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예.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서울시의 민간합동조사단이 잘 꾸려지길 기대했는데 예. 네. 지금 일단은 첫 단추가 안 끼워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제 민간 위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관련 범부처들이 예.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이걸 당 차원에서 우리가 당에서 진상조사단을 만들면 예. 또 결국은 여당 소속의 광역지자체장의 사망이잖아요. 네. 성추행 의혹이고. 그럼 이 자당에서 하면은 또 통합당이 믿겠습니까? 뭐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공정하게 중간적인 제일 좋은 건 검경의 수사인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정황이 있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저는 여성가족부나 다른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범부처 진상조사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 마땅하고 예. 여기는 여성단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예. 전문가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리고 서울시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예, 예. 서울시는 또 일면 조사 대상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내부의 한 사람의 간부가 예. 이걸 틀어버리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다? 그럼 당연히 배제해야죠. 그 예. 부분은.
지금 서울시의 시장 권한 대행이 서정협 행정체 예, 예. 1부 시장입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을 배제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객관적인 사람을 넣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조사단장은 외부인이 맡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네. 내부자가 맡으면 안 되죠. 예. 내부에서는 지원단, 협조만 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꾸려서 예. 정말 이게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예. 조사가 신속하고 아까 손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또 정확하게 예.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의혹은 계속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사단 구성이라는 건 아까 최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첫 단추부터 잘 안 꿰지고 있으니 아까 이제 손정혜 변호사께서 서두에 이제 외부의 강력한 기관이 이것을 들여다봐야지 어떤 진실 규명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손 변호사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죠? 저는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성폭력 방조 혐의로 이제 고발 조치를 했고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 여청가에서 지금 조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될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 강제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 고소인 예. 진술 1회 했지만 2, 3회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지목하는 이 사람이 범행에 가담했거나 그것을 적어도 알 수 있었던 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 당시 내가 피해를 호소한 A, B, C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 사람들 참고인 조사에서 실제로 그런 피해 사실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예. 적어도 영장 없이라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2번, 3번 진술하는 일은 없거든요. 네. 수사기관에서도 진술해야 되죠. 지금 상황이. 예. 조사단 꾸려지면 조사단 가서도 진술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중복 진술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에서 의지를 갖는 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이것은 경찰에서 지금 방조범을 조사한다라는 건 결국 방조 행위를 밝히려면 정범 행위를 밝혀야 되거든요. 예. 정범은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예. 성추행 사실을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밝힐 수 있어서 예. 어느 정도는 수사기관에서도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진상규명과 관련된 대안 두 분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가운데 앞서 이제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그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통신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된 배경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영장 청구할 때는 그럼 피의자를 적시해야 되고 피의 사실을 써야 되는데 예상컨대 피의자는 망인 고 박 시장님일 것 같고요. 그럼 네. 피의 사실은 사망의 격의와 관련된 타살 혐의성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텐데 예. 법원 입장에선 수사의 필요성이 낮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중들은 이 사망의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타살 혐의점이라든가 예. 누군가 강요를 했다거나 이런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하지 않거든요. 법원도 마찬가지 판단이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 망인의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강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느냐 기각을 한 거여서 네.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한한 상황이다. 다만 이제 나아가서 강제추행 범죄 혐의로까지 수사가 이어졌을 때도 기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아마 예. 수사기관에서 그거는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나는데 강제 수사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미 또 포렌식한 자료가 일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통상적인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례가 하나 있죠. 이 성추행 고소 사실을 누가 유출했는가 바로 네, 이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의 소환이 지금 조율 중인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지금 이게 처음에는요, 또 정치적인 사안으로 예, 이게 진영이 갈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이제 이런 질타들이 나왔죠. 경찰에 고소를 접수했는데 경찰에서 알려줬느냐, 예. 혹은 청와대로 국정상황실로 보고가 됐는데 청와대가 알려줬느냐. 근데 지금 오히려 정황은 8일날 이 박 시장이 이 실종되고 사망하기 이미 전날 고소가 접수된 날. 고소가 접수되기도 전에 임순영 젠더 특보는 예. 시 외부에서 불미스러운 시장님에 관한 이야기가 돈다는 이야기를 제보를 받고 예. 3시에 박 시장을 찾아가죠.
그래서 무슨 실수를 저지르셨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일 이후에 4시 30분경에 고소가 접수된 거예요. 예. 그럼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뭔가 일이 터질 거라는 조짐을 느낀 겁니다, 밖에서. 네. 근데 임순영 젠더 특보의 이력을 보면 이상하지도 않아요. 90년대에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폭력 상담소와 한국 여성의 전화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한 사람씩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집단으로 공동체로 일을 하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예. 친분이 있는 동료나 옛 동료나 친구, 지인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럼 지금 서울시에 당신이 가 있는데 이쪽에서 아마 피해자가 하나 나왔고 성추행 건으로 고소가 들어갈 것 같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야에 대책회의 혹은 임특보 얘기로는 통상적 회의였는데 예. 박 시장이 자 무슨 일을 들었느냐. 그럼 어쩌면은 이 피소 사실을 그 무렵에 전날 밤에 확인했을 수도 있고 예. 고소가 접수됐다는 것도 비서실장을 통해서 임특보가 전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루트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그 임순영 특보가 여기에 대해서 적법한지 위법한지 예. 제가 보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우선 전직과 현직 신분의 강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사표를 낸 것 같은데 예. 이건 지금 수리되기는 어렵다. 예. 일단은 조사가 먼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